집값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이번엔 치솟는 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주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모시고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장관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하셨죠. 네. 아무래도 시민 삶에 가장 밀접한 주택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 살고 또 대출 이자가 많은 서민들이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금리가 워낙 갑작스럽게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특히 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이 요새 밤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또 높은 금리는 저금리로 저희가 특히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관련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출 기금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공임대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그런 우리 서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 지원과 저가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말씀인데 네. 8월 초에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250만 호는 그 숫자고요. 이번에는 주택 숫자뿐만이 아니라 좋은 입지에 또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는 층간 소음의 문제라든지 주차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생활의 편의까지 포함한 품질을 높여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그때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또 관할하고 계시니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저녁 늦은 시각에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심야 할증을 도입하실 거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타다 같은 서비스를 막는 바람에 결국은 서민들의 그러니까 교통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 때 타다 같은 좀 이 새로운 그 택시 공급 방식을 사실은 풀었어야 됐죠. 근데 그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못해서 네.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요즘 배차 성공률이 25%예요. 네. 4명이 택시를 부르면 3명은 택시를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밤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단순히 할증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심야 시간에 공급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용자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각도로 지금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타다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사실 4명이 숨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관님께서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타다 같은 서비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셨을까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이제는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들도 플랫폼 타다 같은 이런 그 택시 공급 서비스랑 함께 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여건이 좋아진 면이 있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업계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이용자가 국민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업계들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을 하고요. 국민의 의사를 가급적 많이 반영해서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역버스를 서서 타고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진으로. 예, 네.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문제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단기 대책은요.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버스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전세버스라든지 2층 전기버스 이런 부분을 투입해가지고 서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투입을 하겠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과 예산 마련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GTX로 수도권 내 어디에서든지 도심으로 기본적으로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그 GTX를 빨리 개통을 해서 여기와 촘촘하게 연결되는 우리 교통망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 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인사 문제 때문이라는 여론조사가 참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인사 문제도 있겠고 또 뭐 어떤 메시지 관리 문제도 있겠고요. 또 국민들이 지적하는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셨지만 매일매일 아주 혹독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을 더 무서워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말 하늘같이 받드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도 있지만 메시지 관리 문제도 사실 있는 것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승리에 함께 힘을 모았던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이 갈등을 빚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 지난번에는 뭐 오찬 같이 하면서 얘기가 좀 됐나 싶었는데 오늘 또 장 의원이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분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다 정권 교체에 뭐 누구보다도 더 기여도가 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권에 대한 책임과 애정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수 있는가 하라는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책임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무겁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 차이를 오히려 발전적인 우리 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밑거름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드러나게 두 분이 갈등을 빚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것도 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더 좋은 하나된 목소리로 나오는 게 더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정권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과 쓴소리를 내면서 또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워낙 그 탁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잘해 나갈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도 그것이 잘 봉합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관없을 것이다. 해결이 더 중요하죠. 네. 예. 마지막으로 첫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막상 맡아보니까요. 거의 민원이나 우리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민생 부처네요. 네. 그리고 또 경제 부처로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책임감이 막중합니다마는 반드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무섭게 받들면서 현장을 뛰는 그런 국토교통부 장관 첫 번째 1번 주자로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